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금리 상승의 수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로얄 저지 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금리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1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2월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3월까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텔레그램방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현금 비중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나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시장의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가 이 신고가를 다시금 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예측하고 있었고 빠르게 대비를 하였고 대응을 함으로써 지금은 좋아도 좋고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은 그런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저는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이러한 증시의 조정에 대해서 사실 단 하나도 단 하나도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제 오래된 이제 좋은 마켓 분석의 멤버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좌 공개를 하죠. 저번 주 일요일에도 계좌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계좌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작년에 지수가 40%가량 빠졌을 때에도 저는 단 한 번도 계좌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미리 대비하고 있었고 빠르게 대응했고 그리고 다시금 올바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그리고 자산을 굉장히 빠르게 불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증시가 얼마나 빠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시금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계좌 손실을 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시장을 지켜보고 변곡점을 잡아나가고 추후에 핵심 기업들을 핵심 주도 기업들을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대한 조정은 그다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로얄저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에너지 기업이죠. 전 세계 2등 규모의 에너지 기업인데 저는 이 금리 상승기에서도 꽤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금리 상승기에는 수혜를 받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3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금융이고요. 은행 지주, 그리고 금융사, 보험사 이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로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가 있습니다. 금융과 인프라에 대해서도 추후에 좀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분석을 좀 해드릴 것이고 저는 여전히 금융과 인프라에 대해서도 투자를 했고 특히나 금융 쪽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했어요. 물론 당연히 지금 현재 수익 중이고 앞으로도 수익을 좀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지주사들 혹은 핵심 보험사들 아니면은 ETF 이런 것들에 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로얄 도치 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월 3일에 2월 3일부터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고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제 좋은 마음 깊은 덕의 멤버분들에게 이제 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인데 2월 3일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2월 3일에 써드린 글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혁신 기업과 턴어라운드가 확실시되는 저평가 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턴어라운드는 건설처럼 산업 자체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업 자체가 환골탈퇴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칩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OS에서 클라우드, 게임으로 사업을 확장한 마이크로소프트를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닥, 아이리버 등 대부분의 기업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사업 방향성을 잃지 못하거나 여러 이해관계들로 인해서 성공적인 턴어라운드에 실패한 것이고 본업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다면 그 기업은 기존 사업에 새로운 사업이라는 무기를 하나 더 쥐게 됨으로써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그러니까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흥했던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몰락해갈 때 올바른 방향으로의 턴어라운드에 힘쓰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영국, 네덜란드의 로얄 더치 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석유의 장기적인 몰락으로 전통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말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가치주 영역에 있었던 에너지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턴어라운드에 영향을 쏟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매우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메이저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 세브론, 토탈, BP, 로얄 더치 셀 중 한두 개의 기업은 에너지 메이저 신재생 기업으로서의 탈바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조차도 앞으로 몇 년간은 그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라도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로얄 더치 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무기를 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유가로 그대로 나오고 있죠. 네, 60달러를 그대로 돌파해버리면서 유가의 상승세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의 피크가 저는 아직 안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변곡점과 그리고 상황들을 잘 면밀히 살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뭐 1월,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도 유가는 저점이라고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텔레그램방에서 말씀드렸고, 30불대에서도 유가는 지금 저점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40불대에서도 여전히 바닥권이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60달러를 넘어섰죠. 정해진 미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메이저 기업들 중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금액이 가장 큽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금액이 두 번째로 큰 BP의 투자금이 매년 약 6천억 원인데 쉘은 1조 2조 원, 1.2조 원,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 1등, 2등 에너지 기업인 엑슨모빌과 최고로는 계획만 무성할 뿐 특별한 투자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대부분의 분야에 골고루 투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ESS, 에너지 충전, 전력 수립 및 배분 시스템 등 수소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떠오르는 신재생 에너지 기업과 비교도 안 되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화석에너지 매장량 역시 양호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은 이런 에너지의 매장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영업이익을, 실적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쉐보론과 엑스모빌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미적거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매장량입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 막대한 에너지 매장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자 하는 반발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셀의 매장량도 밀리지 않습니다. 여타 유럽의 전통 에너지 기업들의 신재생 에너지로의 빠른 무브는 국가 정책 및 향후의 성장의 이유도 있겠지만 화석 에너지 매장량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엑소모빌과 비교했을 때 평균 3분의 1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반면에 쉘은 쉐보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더라도 6년 이상은 끄떡없는 상황입니다. 전통 에너지 기업들의 큰 폭의 주가 하락과 자연스레 따라오는 저평가, 배당 매력으로 이쪽 산업에 투자해야 하나 생각하는 멤버분들도 계실 겁니다. 워낙 주가 하락이 크기 때문에 오로지 전통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더 미래를 생각한다면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환골 탈퇴에 적극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변이 이슈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하락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날이 정확히 저점이었고 이날보다 주가가 하락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고 추가 매수까지 진행했는데 제가 이날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는 약 18%가량 상승한 것은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핵심 기업들 위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자, 로얄더치셀에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전통적인 정유기업이죠.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테마가 강하게 불면서 주가는 저점 대비 약 6배 상승 중입니다. 테마가 붙은 것도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라는 무기를 하나 더 쥐었기 때문에 가능한 흐름입니다. 제가 로얄더치셀을 말씀드리면서 이 전통 에너지와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런 무기를 하나 더 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정유업체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라는 이런 새로운 무기를 하나 더 주게 됨으로써 주가가 6배 이상 이제 뛰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입니다. 전통 화학기업이고 SK 이노베이션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라는 무기를 장착하니 주가는 1년 만에 3배가 상승합니다. 자, 만도입니다. 10년간 매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전통 자동차 부품만 생산하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율주행 부품에도 상당한 강점이 있었고 시장에 소문이 나고 실체가 존재하다 보니 주가는 1년 전 저점에 비해 약 5배 상승합니다. 이렇듯 경쟁사들이 산업의 사양화로 몰락할 때 기업이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여 꾸준히 정진한다면 환골탈퇴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주가의 드라마틱한 상승입니다. 로얄더치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싹이 언제 필지, 그리고 시장에서 언제 알아줄지가 관건인 거죠. 마침 배당도 3.7%가량 준다고 하니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저는
가치 투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날 이후로 이제 이날 2월 3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이날. 네,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날 추세를 봤기 때문에 2월 2일 그리고 2월 3일 네, 봤죠. 그날 이후로 약 18%가량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 텔레그램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다지 힘든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상. 어차피 오르는 기업은 오르는 것이고, 금리 상승 예전에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이런 금리 상승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로얄저치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이저 업체들에 비해서 사실상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일단 매년 최소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냥 로얄저치셀 외에 가장 많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메이저 업체가 이 BP와 토탈입니다. 대략 한 5천억 이상 5천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2배가 나요. 2배. 그만큼 로얄터치셀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환골 탈퇴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보고 있어요. 특히 쇠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CCS. 참고로 CCS는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탄소들을 이제 공중으로 이제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땅으로 가두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에너지 충전, 전력 수립, 그리고 배분, 그 벤처 투자까지, 그러니까 M&A, 벤처 투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자금 자체가 넘사벽이죠. 네, 자금 자체가 넘사벽입니다. 그리고 이 매장량이 그러면 매장량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의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일부가 매장량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업들도 알고 있는데 일단 로얄저치셀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세브론과 비슷한 그런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거의 탑3 안에 드는 이런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쪽에 대한 의구심 혹은 걱정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에 이제 가장 큰 전기차 충전소 회사를 인수했고 사실상 로얄저치셀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조개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유럽이라던가 이쪽을 좀 다니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에너지 충전소이고 영국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인수하면서 사실 이 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충전,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인프라망이 상당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에너지 충전에 대한 인프라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완전한 메이저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엑소모빌이라던가 혹은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에 대비해서 이 로얄저치셀 같은 경우에는 꽤나 좀 신식인, 그러니까 신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통화가스에 대한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LNG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앞으로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그런 소외감이 점차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로얄저치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LNG의 비중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회피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꽤나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배당주들에 대한 가장 큰 그런 걱정 불안이 바로 이런 거죠. 배당컷이 되면 어쩌냐. 그러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주면서 배당컷이 발생하면 어쩌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로얄저치셀 같은 경우는 유가가 지금 60달러 넘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안 나오기라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유가가 좀 많이 상승했죠. 그만큼 실적은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당컷은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다. 자, 왜냐면 로얄저치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배당컷을 했습니다. 대략 66%를 배당컷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 배당컷 하기 전에 주가가 빠지기 전에를 비교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7%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3.5% 주가가 좀 올라서 3.5%가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66%의 배당컷을 이미 한 상황에서 한 번 더 배당컷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게 그려지진 않아요. 이미 작년에 비용 같은 것들, 손실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재무제표만 보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다, 위험하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게 보면 손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한 번에 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가 이제 올해부터는 꽤나 상승할 수 있다. 특히 바이든 정책으로 인해서 원유의 추가 수출이라던가 추가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급 감소로 인해서
수요가 유지되는 한은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가가 30달러대, 40불대에 정확하게 유가가 바닥권이고 여전히 저가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현재는 60달러 이상이죠.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이 에너지 업종, 그리고 인프라 업종, 금융업 중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인프라 업종을 원래 투자 중이었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함으로써 현재는 수익 중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하락하든지 결국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비중을 싣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차후에 있을 다시금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의 그런 차기 주도주를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장 기업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혁신 기업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저는 혁신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혁신 기업과 그리고 턴어라운드 기업들, 이 두 개의 기업의 이제 섹터에 속하는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 기업들도 매우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네,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고 대응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 멤버분들 중에서도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꾸준히 텔레그램방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드리고 있고 추후에 다시금 시장이 좀 많이 빠진다면 그때 텔레그램방에 써드렸던 글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로얄 저치 셀에 대한 분석이었고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환골 탈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